네, 지금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먹통으로 뭐 항공기 운항은 물론이고 금융 서비스 방송까지도 그야말로 IT 대란이었고 또 여기에다가 예.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소식까지 오늘 참 궁금해지네요. 많이 네. 그렇습니다. 진짜 살펴볼 게 너무 많네요. 네, 저 IT 대란은 좀 섬찟하죠. 그렇죠. 뭔가 한쪽으로만 쏠려 있다는 얘기는 예, 거기가 잘못되면은 전 세계가 잘못된다는 얘기니까. 뭔가 과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된 거잖아요. 연출이 된 예. 것 같죠. 그리고 또 하나 확인됐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바이든 대통령 불과 후보 몇 사퇴. 시간 전까지만 해도 뭐 사퇴 안 한다. 다음 주에 유세 재개한다. 이랬던 뉴스가 네네. 나오나 했더니만 아마 우리 SBS 비즈 모닝벨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저 경제 채널의 아침 방송, 새벽 방송은 죄다 원고 갈아엎느라고 바빴을 겁니다. 그렇죠. 생방이니까요. 그죠? 생방이니까. 예, 뭐 생방의 네. 묘미기도 하겠습니다만 참. 예, 바쁘죠. 아유, 오늘 월요일 유난히 좀 짚어볼 게 많은 날이죠. 바로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디메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송 대표님은 또 방송 준비하신 내용 또 새로 또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갈아엎으신 거 아닙니까? 뭐 어차피 큰 차이는 없을 것 큰 같아요. 차이는 없을 것 혹시 같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어요?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를 할 거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전 특별히 예상은 못했는데 문제는 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저도 이제 정치 전문가는 아니라서 네. 그냥 저희가 지금 여기 관심을 갖는 거는 트럼프 트레이드나 또 내지는 이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쳐다보고 있는 건데 정치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냥 제가 전달 드리면 그러니까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은 조직력으로 그 선거를 하는 데고 지금 공화당은 일종의 트럼프 개인기로 예, 그러니까 이게 조직력 대 예, 개인기 둘이 예. 이제 맞붙고 있는데 워낙 트럼프의 개인기가 이런 표현이 좀 센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다 더군다나 지금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의 인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트럼프의 인기냐 아니면 민주당의 조직력이냐 이것이 이제 승패를 가를 텐데 그러니까 원사이드한 게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현재 상황으로는 트럼프가 최근 들어서 약간 확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트럼프 우세가 당분간은 지속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좀 힘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기억에는 뭐 한 7월 8일쯤이었나 7월 7일쯤이었나 7월 초에 ABC 방송하고 인터뷰할 때 이런 뭐 저기 당 안팎에서 사퇴 압력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만 그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뉴스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만두라면 그만두겠다. 그랬던 사람이 그러고 나서 얘기인데요? 예, 그러고 나서 딱 했던 말이 건강상 뭔가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은 내가 사퇴를 고려할 수도 있다 하고 나서 하루도 안 지나서 코로나 걸리셨어요 우리 대통령님 이러다 그러고 백악관에서 뭐 그렇게 됐으니 거기다가 뭐 오바마, 빌 클린턴, 낸시 펠로시까지 나서서 그렇게 했으면은 대주주들이 그러는데 바지 사장 아니 저기 그러면 뭐 물러나야 되는 건 당연한데 네, 어떻게 보면 정해진 수순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조직력이라는 게 무슨 조직력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듣기로는 역대 부통령 중에 가장 인기 없고 도대체 뭘 했는지를 모르겠다가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평가인데 미국 현지에서도 저 카드로 진짜 그 개인기 특출한 트럼프를 상대로 뭘 믿고 저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대안, 전에 아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미국의 현실 상황상 바이든이 지금 모아놓은 1억
달러의 네. 정치 자금을 네. 그대로 받아 쓸 수 있는 거는 그 얘기. 법적으로 카멜라 해리스밖에 네.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후보가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을 못 쓰는구나. 근데 다른 워낙 후보라면. 미국이 돈이 네, 많이 네. 드는 선거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택할 수 있는 카드는 이 카드밖에 없었다라고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이 들리고 나서 시장에서의 가격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24시간 돌아가는 코인밖에 없었거든요. 네, 네. 순간적으로 비트코인이 급락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 지금 다시 원위치뿐만 아니라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도 이거 지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그래서 결국은 이번 주 아까 말씀 주신 네. 대로 이번 주 다음 주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 최대 수혜 자산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냐하면 그쪽에다가 지금 소위 이제 비트코인 관계자들, 사업가들이 엄청난 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소위 그 규제를 완화해 줄 걸. 심지어는 그 비트코인 관계자들은 SEC 우리를 따지면 그 소위 증권 감독원 거기를 그냥 없애달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정도 지경이긴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비트코인은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그걸로 예단하기는 좀 이럴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주부터는 금리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환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미국 그 S&P 500의 이번 주 31%, 다음 주 31%, 합치면 60% 넘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 자체가 이번 실적 시즌에서 상당히 좌우될 가능성이 더 커진 그 어느 때보다도 실적이. 중요해진 실적 시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왜 주요 기술주들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급락이라기보단 그동안 좀 단기 급등에 따른 좀 차익실 물량이 나오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다우지수라든지 중소형주도 좀 올라가다가 또 차익실 물량들이 나오고 주요국별로 또 국가 수익률도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예, 지난주 결국은 화요일 날 우리나라 밤은 화요일 날 밤 결국 있었던 그 미국 트럼프하고 블룸버그의 그런 인터뷰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네.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죠. 결국은 트럼프 때문에 지난주는 울고 웃었던 그런 시장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 주식수만 놓고 보면 모든 시장이 다 안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결국은 관세죠. 이따가 우리가 논의해보겠지만 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10% 무조건 올리겠다. 거기에다가 중국은 추가로 50%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다 플러스 지난주에 또 나왔었던 게 소위 전 세계 기술주들 중에 중국의 그 소위 서비스하는 기존 서비스들조차도 끊어라. 뭐 이런 이제 규제, 압력 이런 것이 다 섞이면서 지난주에 기술주 순환 시대였는데요. 보시면은 소위 미국의 AI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다 안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만 갖건 마이너스 4.4%. 아마 뭐 주간 단위로는 가장 최근 한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빠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스닥백 뭐 둘이 거의 다 붙어 있고 네덜란드, ASML 있는 결국은 이 세 군데 결국은 미국의 그러한 그 AI 밸류 체인 안에 들어가는 대형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위권에 포진돼 있는 나라들의 주가가 급락했다는 데에서 확실히 트럼프발 관세 인상 우려가 시장에 또 소위 미중 갈등이 또 레벨업 될 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기술주를 많이 끌어올렸다 봐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홍콩 항생은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는 보시면은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딱 중간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덜 빠지긴 했는데 예. 여전히 빠져서 우리나라도 한 절반 정도 그러한 그 현재의 피해 국에 속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것이 이번 주 다음 주에 실적 시즌이 이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반도체가 컸네요. 그동안에 네덜란드가 보면은 대표님 가져오시는 저 표에서 늘 저 상위권이었는데 맞습니다. 선두를 유지하거나. 네. 근데 이번에 결국 반도체 그거 하면서 많이 ASML도 네덜란드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저 3개 그러니까. 지금 대만, 나스닥백, 네덜란드 이게 다 AI 밸류 체인 AI 밸류 안에 체인.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시총 상위권에 있는 지수들이 다 동반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기는 뭐 대표님
개인 노트북은 주말에 안녕하셨습니까? 혹시 뭐 벌어지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다행스럽게, 예. 블루 스크린인가 그게? 네. 저는 아직 파랗게, 경험을 예. 못 해봐가지고. 전 세계 1% 안에는 제가 다행스럽게 못 들어갔습니다. 1%. 아까 그러니까 전 세계 네. 컴퓨터의 네, 1%라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네. 어, 99%에 속한 거는 참 다행인 것 다행이죠. 같습니다. 예. 우리 신 작가가 특출나구나. 그 전 세계 1%에 들었구나. 주말에 블루 스크린이 떴대요. 아, 네, 그래. 블루 스크린 떴대요. 굉장히 순간적으로 좀 공포스러운가 보던데. 로또라도 사야 되는. 왜냐면 기존 정보들이 다 날아갈 날아갈 것 수가 같고, 있고 네, 하니까. 클라우드 먹통이다 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이게 또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문제된 업체는 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갖다가 그냥 한글로 써도 될 걸 굳이 네. 클라우드 구름이라는 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까지 쓰면서 막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걸 제가 몇 군데서 봤는데 네. 잘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대충 네. 중간이라도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클라우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 보니까 크라우드네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대표님 보시기에 그 여파는 뭐 그렇게 크진 않을까요? 좀 뭐 저 개인에서 이렇지만 저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안이 당장 뭐 없다.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고쳐서 써야 되는 상황으로 네.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네. 아마 바꿔도 상당히 오랜 기간 서서히 바꿔야 될 텐데 예. 뭐 그런 상황일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상당히 많은 방향이 클라우드로 넘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네. 지금 로컬로 이렇게 스탠얼론으로 쓰는 컴퓨터는 거의 없는 걸로 그렇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서, 하마터면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게 돼 다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여기서 다 끊고 가는 건 어려울 거고, 이걸 어떻게 고쳐 쓰느냐의 이슈일 텐데, 그때 아까 모두의 코멘트 해주신 대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거의 이제 독점 수준에 가 있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마치 우리 주식시장에도 지금 쏠림 현상에 대한 해소냐 아니면 이것에 대한 이제 후폭풍이냐 이제 이런 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듯이 예. 이것이 결국은 얼마나 이제 소위 이제 잘 연착륙해서 정리가 되느냐 이슈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도 단기간에 저것이 갑자기 이렇다고 다 모든 걸 끊고 확 모든 걸 바꾼다? 그거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입장에서야 뭐 독점으로 이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 이런 쪽 중심에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진입 장벽도 높아 있겠고 네. 뭐 굳이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그게 훨씬 싸다. 네. 싸게 먹힌다는 거는 있습니다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데이터 백업이 한 군데만 딱 해놓고 USB 하나만 여기다 해놓고 이거 분실하거나 망가져 보세요. 대책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거는 뭔가 좀 세계적으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비용 차원을 넘어서. 결국 말씀 주신데 우리나라도 사실 과거에 또 카카오도 그랬죠. 유사하게 예. 클라우드가 한번 멈춰 쓴 다음에 이슈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마 이참에 한번 좀 비용이 들더라도 아마 그 대점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표현 있지만 또 이 빅테크들한테는 비용이 올라가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빅테크한테 비용이 올라간다는 말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걸 뭔가 새롭게 더 새롭게 예, 뭘 좀 하려면은 뭐든지 더 업그레이드하고 그러네요. 더 튼튼하게 하려면 소위 당장 안 써도 될 돈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예방 차원에서 보험료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비용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그러니까 마진이 좀 떨어지는 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근데 뭐 모바일이라든지 IT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고 자기도 모르게 다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베이스로 또 저분들이 장사를 하는 거니까 일정 부분 그렇지만 저분들이 책임지셔야죠. 소장님도 쓰고 계실걸요? 클라우드 뭐요? 서비스? 쓰고 있죠. 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고. 음.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뭐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이거 이제 주식 시장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자산별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지금 가상자산 같은 경우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가상자산을 조금 위험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긍정적인 뷰를 갖고는 있긴 합니다만 이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원래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주식시장이 보통 이렇게 급락을 하면 예. 통상적으로는 이게 이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진 거잖아요. 주식이 빠진. 주식시장. 예, 주식이 아까 빠진 대로. 그동안 상승했던 섹터들이 빠지니까. 예,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주식이 빠지면 예. 보통 그다음에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여기는 게 이제 미국 국채라든지 그렇죠. 예. 뭐 전 세계 각 나라의 국채가 안전자산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채권 가격이 올란다는 건 금리가 빠지는 그렇죠. 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인데 지난주도 정확히 제가 아마 지난주에 나와서 금리가 모든 걸 갈랐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예. 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강해지냐라는 이 연결고리요. 그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미국에서는 적어도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예. 이게 뭐냐면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비트코인,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위험자산 회피라는 게 금 가격도 생각보다 지난주에는 강했어요, 사실은. 네. 미국 금리가 보통 올라가면 미국 금은 빠져야 되는데 네, 예. 지금 저기 보시면 미국만 유일하게 당사자인 미국만 금리 올라가고 나머지 국가들은 주요 국가들은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를 보면은 예. 이게 트럼프가 들어오면 트럼프 하겠다는 가장 큰 목표 그 정책을 이렇게 가만 들여다보면 감세하고 감세. 네. 두 번째로는 감세하는 대신에 돈은 많이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재정 적자가 확대되죠. 지금도 네. 큰데 제가 아마 지난주가 지제 나온 줄 와서 지금 6개월 만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5%에서 지금 7% 가까이 올라갔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트럼프가 들어오면 더 늘어날 거라고 그렇죠. 지금 걱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발행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네. 없겠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다 보셔야 될 것 그러니까 이건 같고요. 공급 수요 측면에서 그런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봤었던 7월부터 10월까지 봤었던 채권 자경단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트럼프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지난주에 사실은 전 세계의 금리는 미국이 이끄는데 네. 지금 미국을 제한 나머지 나라는 금리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내려갔고 미국만 올라갔다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다. 이거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머리가 지금 복잡해지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송 대표님이 정의하시는 아니면 이렇게 인식하시는 트럼프 트레이드는 어떻게 요약됩니까? 주식, 채권, 외환, 원자재 뭐 이렇게 하면 나눈다면은. 결국은 트럼프가 말했던 인터뷰화에서 아이디어를 네, 얻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사실은 업종으로 놓고 보면은 확실하게 드러났던 게 트럼프가 뭔 얘기를 했냐면 인터뷰 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들은 뭐였냐면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법을 상당히 특이하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인플레이션, 고물가를 병이라고 인식한다면 네. 의사들이 진단을 제대로, 병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예. 거기에 맞는 처방을 제대로 내야만 소위 이제 이상한 일 없이 잘 치료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왜 생겼냐에 대해서 트럼프가 블룸버그와 인터뷰 내에서 얘기했던 것이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류 경제학자들이나 시장 사람들이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꺼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왜 그랬냐? 인플레이션 왜 일어났냐? 유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다. 그다음에 우리 미국 내에 우리 땅바닥에 깔고 있는 금이 있는데 이걸 액체 골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리퀴드 골드라고. 그러니까 액체 금이 있는데 이걸 열심히 캐내서 에너지 가격을 떨구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데 그거를 내가 허가해놨던 거를 바이든이 막아서 안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알래스카 개발을 막았던 것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이걸 첫 번째 결국은 에너지 가격만 잡으면 인플레이션 잡힌다. 이 얘기를 내내 했고요. 이제 이것이 자기가 당선되면은 그 개발을 열심히 하게끔 해주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 다음에 이민 정책이었습니다. 네, 예. 이게 이민이 불법적으로 많아져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다. 인플레이션이 많아진 거다. 그분들이 와서 뭐 집도 사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해야만 또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오면 인플레이션 억제하겠다. 이제 이 얘기가 예. 그래서 이 두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봐보면 야 이렇게 되면 그 지금 시장에 이걸 위해서 돈도 감세하고 돈도 많이 풀고 그 다음에 이민 억제하면 그나마 좀 노동시장 숨튀었는데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다시 세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결국은 역으로 트럼프가 들어와서 하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키우는, 재정 적자도 키우고 인플레이션도 키우는 역작용이 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것이 지난주 그 한 주간의 그 소위 트럼프 트레이드를 놓고 보면 확실히 순위는 보시면 지난주에 유가가 뭐 썩 좋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에너지가 1등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트럼프가 얘기한 거, 석유 시추 미국 내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거. 예.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과 금융인데 전통적으로 지금 이러다 보니까 장단기 금자 역자가 해소되면서 트럼프가 또 금융주의 소위 규제 완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트럼프 원래 전 임기 때.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가 괜찮고 금융회사들의 발목을 가장 많이 잡고 있는 게 부동산, 사업용 부동산인데 거기도 일부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사실은 저 앞에 딴 3가지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트럼프가 언급한 그런 데에서의 수혜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소위 빅테크들은 그 사이에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트럼프가 관세의 최대 피해로 여기는 게 결국은 지금 미국의 대형 수출주인 빅테크들이거든요. 그들은 좀 60% 이상을 다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피해 걱정 때문에 정보기술, 경기소비재, 통신서비스 여기 다 빠졌고요. 유틸리티도 근데 특이하게 빠졌습니다. 많이. 유틸리티 안에서 뭐가 많이 빠졌냐. 전통 유틸리티 종목이 아니라 신재생에 초점 맞춰 있는 기업들이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난 한 주간 트럼프 트레이드는 확연하게 일어난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런 뭐 에너지, 인프라, 금융 쪽 좀 무차별적인 차익실 물량들이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많이 먹었으니까. 정말 이게 차익실 욕구가 커지는 시점. 많이 먹었으니까 뭐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확실히 시장에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와서 이틀밖에 못 봐서 이게 아직은 좀 잘 모르겠다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차트를 보시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이후로 그러한 소형주와 대형주, 기술주의 그런 흐름, 저기 맨 왼쪽이 이제 수요일, 목요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확 갈라졌잖아요. 맨 위가 소형주 러셀 2000이고 중간이 대형주 S&P 500이고 기술주 대표인 나스닥 100, 요 아래쪽인데. 그 그래프로 보니까 또 한눈에 들어오네요.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그 소위 사이즈 로테이션은 확실하게 좀 이고 있고 그 사이즈 로테이션 안에 업종 로테이션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규모하고 업종이 같이 나타나고 있어서 확실히 한 주간 동안 대형주 나스닥이 주도해서 빠져서 대형주 같이 하락하고 있고 반면에 소형주도 트럼프 인터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러게요. 트럼프 인터뷰 한 나오면 소형주도 좀 빠졌어요. 조정받았습니다. 좀 급한 게 오른 측면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과연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 전반적으로 그래서 관망 심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오면서 전반적으로 지난주 주 후반에는 다 조정 다 같이 손잡고 조정받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주식시장 내에서 업종별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할 만한 특징을 설명해 주셨고 금리 쪽으로 따질 것 같으면 재정적자 우려 고로 미국채 수익률로 대변되는 시장 금리가 오르는 게 트럼프 트레이드를 반영했다고 보면 되겠겠고. 맞습니다. 네. 달러는요.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예전부터 약달러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약달러를 선호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맞습니다. 그 트럼프의 인터뷰를 제가 그 안에 그 키워드 그러니까 트럼프가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것도 있고 제가도 정의한 게 있는데 그걸 제가 5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약달러. 두 번째 저금리. 세 번째 저세율. 금리를 낮춘다. 세금을 낮춘다. 네 번째가 리쇼어링. 다 갖고 들어와라. 해외에 있는 공장 다 미국으로 갖고 들어와라. 마지막이 관세 무기화. 그러네요. 총 5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환율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제조업이 이번에 코로나 지나고 보니까 엄청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 좀 세게 해야 되는데 그럼 리쇼링 공장들도 들어와야 되지만 환율이 약해져야 된다. 지금 강달러로는 우리가 이게 그 물건 해외에 많이 못 판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조 부엉이에서는 약달러가 꼭 필요하다. 이거는 뭐 트럼프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첫 번째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환율 가지고 장난친다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홍콩 항생이 많이 빠졌던 지난주에 이제 한 이유다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는 적어도 약달러를 원한다.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내 마음대로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건 트럼프는 약달러를 원한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리도 낮추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보시면은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는 지난주에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저렇게 나면 금리가 내려가기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당연히 금리 올라갈 거다. 이런 걱정들을 시장은 더 하고 있는 게 또 지난주에 나타난 거고, 세금 인하하는 거야 뭐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데 트럼프 때만큼은 안 셀 거예요. 그때는 25%인가에서 21%로 낮췄는데 지금 21%에서 20%로 낮춘다는 거니까 세금 감세 임팩이 그렇게 크진 않을 텐데, 어쨌거나 재정 적자가 이만큼 있는데 그래도 또 감세한다니까 이게 재정 적자를 더 키우는 효과가 있어서 그건 걱정이고, 가장 큰 문제는 관세에 대한 겁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 사람들이 관세를 이해를 못해. 내가 과거 공부해봤더니 옛날 대통령 중에 관세를 정말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 나 그 사람대로 할 거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관세는 우리 경제도 좋고, 왜냐하면 감세해도 해외에서 그러니까 세금 낮춰도 돈 끌어들이면 돼. 예. 이런 예. 얘기한 거고요. 예. 네. 두 번째로는 관세를 갖고 내가 다른 나라하고 얘기하잖아. 내 말 다 들어.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신선한 아이디어, 굳이 표현하면 이런 아이디어들이 막 튀어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예. 지난주에 엄청 당황했다. 근데 문제는 저분이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죠. 저거를 장난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시장에서는 주가 하락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그 어느 대통령입니까? 관세 잘 이름이 이용했다는. 기억하는데 1910몇 년도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1910년. 예, 그때 관세를 엄청 올려갖고 그 소위 보호무역을 했었던 대통령이 그럼 치면 나오거든요. 네, 예. 아니 이제 저기 주말 사이에 이렇게 저는 뭐 아무래도 제가 원해서라기보다도 알고리즘으로 막 이렇게 주식 관련한 경제 관련한 유튜브 이것들이 많이 와서 썸네일은 쭉 훑어보게 되는데 의외로 우리 증시 대충 바닥 잡은 것 같아요 이런 내용. 아니면은 주말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지만 월요일 날 우리 개장 무렵에 미국 지수 선물 볼 필요가 있다. 거기가 이렇게 오히려 상승 출발할 것 같으면 우리 이번 주 초에 꼭 그렇게 지난주처럼 계속 힘없이 안 갈 수도 있다 하는 희망적인 어떤 내용들이 보였단 말입니다. 이제 뭐 동시효과 곧 확인하고 이제 개장도 10분 후면 확인하는데 지금 대표님 지금 뷰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거 조정 대충 끝나가는 무렵입니까? 아니면 조금 이 깊은 조정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이게 결국은 미국의 관건을 미국이 관건이다. 쥐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긍정적 시나리오를 먼저 네, 말씀드리면 긍정적 시나리오. 뭐냐면 우리가 정확히 한 분기 3개월 전에 이걸 봤어요. 뭐냐면 3월 한 중하순부터 예. 4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예. 미국 조정을 꽤 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랬죠. 같이 조정 받았었고. 하지만 이맘때부터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첫 주 빼고 한 메타 정도가 이제 헤맸고 그 다음부터 구글, 예. 그 다음에 뭐 맨 뒤에 엔비디아까지 몇몇 그 사이에 고생하던 기업들이 호실적 발표하고 전망 좋게 내면서 지수를 다시 완전히 끌어올려서 사실은 4월 한 20일경부터 가장 최근까지 엄청 올랐거든요. 기억납니다. 예, 나스닥은 한 엔비디아 그때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완전 갭업하고 나서 완전히 날아가 버렸죠. 그 사이에 한 네. 20%, 네. 그다음에 S&P 500도 한 12% 예, 맞아요. 이 정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실적 시즌에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올라갔었단 말이죠. 이번이 또 정확히 그 시즌에 앞섰고 지금 일주일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예. 실적 시즌에 우리 1사분기 때 실적 시즌에 받았던 그러한 강력한 전망과 향후의 그러한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다면 네.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바닥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이제 이미 눈높이가 엄청 높아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망을 깨지 못하는, 그걸 상회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 흘러나온다면 이미 많이 올랐고 조정을 받던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망에 따라서 2, 4분기 전망에 따라, 그러니까 향후 2, 4분기 실적에 발표되는 하반기 내년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많이 벌어질 텐데 문제는 예. 아마 질문들이 많아질 거예요. 뭐냐면 트럼프 될 것 같으면 이런 네. 관세나 이런 것들 어떻게 기업 보고 극복할 거냐. 근데 기업이 딴 애매한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뭐 추후 봐야 되겠다라 이런 얘기가 밖에 나올 수가 없어서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한 크리티컬한 포인트들이 지금 트럼프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기업들의 대응 노력,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오늘 0.3%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785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소폭 하락 예상되고 예상 체결지수는 826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소폭 내림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84,100원. SK하이닉스 0.48% 하락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20만 8천 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도 0.58%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4%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6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 지금 호가는 보합권 예상이 되고요. 기아가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만 6,700원이고 셀트리온, KB금융 0.5% 각각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포스코홀딩스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 37만 500원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호가에서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이미 지난주 후반에 2거래일 연속 또 반등을 보여줬고 오늘은 좀 보합권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알테오젠이 2.7%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6만 4천 원. 에코프로가 1.9%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 9만 8,300원이고 HLB도 1.5%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만 2,100원. 삼천당제약 보합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리노공업과 HPSP 반도체 관련주들 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은 0.2% 소폭 하락 예상되고 HPSP는 1.9% 약세가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엔캠과 셀트리온제약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직까지 호가에서는 큰 움직임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 투자자들 좀 관망 심리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경계성 매물출에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예. 자, 쉽게 반등이 안 나오는구나. 또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아니 근데 2차 전지 지금 동시효과 분위기로 봐서는 그냥 한 2, 3일 그러고 마는 건가? 조금 더 가도 되지 않나? 2차 전지. 예. 아니 2차 전지 하니까 저 테슬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주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고 최근에 그 트럼프와 앨런 머스크의 브로맨스가 약간 뭐가 삐걱삐걱대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 가지 셈법이 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기부 없었던 얘기다, 모르는 얘기다 나오고,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의무화 이건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아무래도 표심을 의식한 거겠죠. 예. 이것도 인터뷰에 있었던 내용이고 이번에 주말 동안 했었던 또 전당대회에서 그 연설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전기차 의무화 폐지하겠다 얘기도 했었고 딱 그 머릿속에 전기차에 대해 상당히 조금 부정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심플합니다. 세 가지 얘기했는데 전기차는 비싸고 무겁고 멀리 못 간다. 딱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의 보조금 자꾸 줘봐야 전기차 업체만 재미 본다. 소비자는 별로 재미 못 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인터뷰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그 전당대회 때 나와서 연설 때 그 자기 의무화 폐지하겠다 이런 것이 다 엮이다 보니까 아마 말씀 주신 대로 머스크 입장에서는 야 이게 뭐야 이런 거겠죠. 내가 그렇게 돈 많이 준다 그랬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머스크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트럼프가 앞에 지금 그 석유를 그렇게까지 중시하는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동시에 전기차를 중시한다 얘기가 가면은 약간 좀 뭐랄까 다중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한쪽으로 좀 몰 가능성이 있고 결정적으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그전엔 돈이 아쉬워서 좀 많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자금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물론 전당대회 때도 그 머스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코멘트를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제는 조금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덜 아쉬운 상황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천석군은 천석군의 걱정이 있고 그런 옛말이 있었습니다만 트럼프도 돈 걱정하는군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뭐 정차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돈이 네. 많이 들어가니까. 아니 그래서 테슬라 앞으로 주가 향방도 여쭤보고 싶고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는 어떨까 이 부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M7 중에서는 테슬라가 제일 비싸요. 아 그래요? 퍼로 따졌을 향후 때. PER이 100배 뭐 이렇게 됩니다. 아, 지금 다른데 엔비디아가 제일 비싸 그런데 40배거든요. 예. 50배 이 정도 되거든요. 예. 거기에 더 2배거든요. 테슬라가. 좀 많이 비싸다라는 것이 일단 문제고 기대감. 사실은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죠. 되게 컸는데 예. 뒤로 갑자기 또 확 밀었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봐도 로보택시가 되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중국에서 뭔가 그 시범 서비스를 열심히 하면서 뭔가 그 다지면 모르겠는데 그건 중국 업체들이 좀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테슬라가 뭔가 사실은 그 이번에 최대 수혜는 원래 테슬라는 최대 수혜가 될 수 없는데 트럼프 트레이드에 머스크가 최대 수혜였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떨어졌다는 거. 그다음에 실적 시즌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 이제 다음 주면 아마 발표가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실적 시즌이 상당히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험난할 수도 있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주 왜냐면 실적 발표하는. 예, 굿뉴스가 나올 게 별 딱히 없잖아요. 이미 굿뉴스는 미리 미뤄놨고 네. 실적 시즌이 뭐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오진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지난 한 주간 보면 M7들의 성적표가 이렇게 처참한 건 저 처음 봤습니다. 저거 매주 이거 와서 제가 업데이트 해드린 건데 네. 차트 한번 열어봐 주시면 6번 차트 열어봐 주시면 S&P 500이 제일 잘했어요. S&P 500이 네.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 왼쪽이 제일 잘한 거. 제일 못한 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알파벳, 테슬라 뭐 이 순위인데 이게 정확히 1년 동안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간 순서대로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시장은 확실히 공평하긴 한데 네. 결론적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확실히 많이 먹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는 확실히 좀 숨고르기 일종의 약간의 그런 그 이익 회수 뭐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좀 시장된 거다. 이제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 절로 들어가줘야 될 텐데 그런 결석 시적 전망과 향후 분위기가 좌우할 거다. 그래서 앞으로 2주가 향후의 방향성에 매우 중요한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덜 오른 애플이 또 덜 빠졌네요. 맞습니다. 빅테크 중에서는. 네. 예, 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주요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 발표도 있습니다. PC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20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미 대선과 관련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소식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압박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 가운데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먹통되는 것 관련해서 또 이번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뭐 실적 발표라든지 알파벳, 테슬라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죠.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은 보합권 출발이네요. 지금 코스피가 2,790포인트, 코스닥도 827포인트입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지금 약보합 흐름을 연출해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2% 소폭 상승합니다. 84,600원, SK하이닉스 소폭 내림세로 20만 9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4% 떨어집니다. 34만 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 떨어집니다. 82만 9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이고요. 현대차가 강보합권으로 25만 9천 원이고 기아가 0.3% 올라갑니다. 11만 6,700원, 셀트리온 약보합으로 18만 7,800원이고요. KB금융은 0.4% 떨어집니다. 8만 4,400원, 포스코홀딩스도 0.4% 하락하네요. 36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7% 떨어집니다. 사흘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9만 1,100원이고요. 알테오제는 0.74% 올라갑니다. 27만 3,500원.
에코프로가 1.6% 떨어집니다. 98,700원. HLB는 보합이고요. 약보합권이네요. 83,300원. 삼천당제약은 0.68% 올라갑니다. 19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제약 강보합권으로 93,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엔캠이 1.5% 상승합니다. 193,900원. 그리고 리누공업이 1.3% 약세 216,500원, 클래시스가 0.9%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48,95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3% 떨어집니다. 15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 후반에 마리화나 대마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도 지금 상승을 보여줍니다. 지금 에머리지가 9% 강세 1,871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이큐어도 3% 강세 2,830원이고요. 지금 오성첨단 소재 지금 8% 강세입니다. 1,77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NFC도 1.2% 상승, BL팜텍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메디콕스 에머리지가 5%에서 9% 강세고 오성첨단 소재가 7% 강세입니다. 화일약품, 한국BNC 각각 3%에서 1%의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상자산 관련주들, 보안주들 움직임 좋습니다. 지금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12% 급등합니다. 9,400원 선이고요. 우리기술투자도 7% 강세입니다. 9,040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도 4.3% 올라갑니다. 3,860원. 그밖에 위지트도 5% 강세 750원이고요. T사이언티픽도 2.5% 상승하고요. FSN도 강세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LT넘 인베스트먼트가 1%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날이 1.5% 상승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IOK가 5.9%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가상자산 관련주들 흐름 좋고요. 보안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지금 모니터랩이 19%, 20% 급등을 합니다. 지금 센즈랩도 11% 이상 올라가네요. 8,730원. 라온 시큐어도 9% 강세. CQ센도 4.6% 올라가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안랩까지도 모두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IT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 좀 보안주들 쪽이 다시 한번 이제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STO 관련주도 흐름 좋습니다. 가상자산 관련주, STO 관련주 보통 같이 움직이기 마련인데 갤럭시와 SM이 8% 강세고요. 서울옥션도 4%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K옥션도 3% 이상 상승하면서 3,850원이고 핑거도 0.5% 소폭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갤럭시 SM, 갤럭시 머니터리 강세가 독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앞서 보셨던 보안 관련주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은데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로서는 이제 솔트웨어 7% 이상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파이오링크 4%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비아도 4.5% 상승하면서 지금 15,41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OP 2.4% 상승 중이고요. 포니링크도 1% 상승합니다. KINX도 3.5% 상승하면서 81,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데이터 솔루션도 2% 이상 올라가네요. 오늘 IT 쪽, 보안주, 가상자산 관련주도 흐름 좋고요. 이 가운데 조선주들 다시 움직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3%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18만 원 선을 중심으로 등락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고 HD 현대중공업도 1.58% 상승합니다. 16만 6,900원. 그리고 하나오션도 1.6% 올라가고요. 삼성중공업, HD 현대미포까지도 모두 상승 흐름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다시 움직임이 이어지네요. 지금 데모가 9% 상승합니다. 10,000원 선을 중심으로 등락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SG가 4.18% 올라갑니다.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삼부토건 각각 5%에서 4% 이상 올라가고 SY 스틸텍도 지금 5.8% 상승합니다. 4,395원, 다산네트워크스도 5.28% 상승하고요.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16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억 원, 164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377억 원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63억 원, 1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지난 금요일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지금 현재는 1원 40전 상승한 1,388원의 개장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보합권이네요. 예, 그러네요. 확실히 뭔가 좀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이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가상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안 관련주,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예. 뭐 일주일은 됐고 기대도 안 하고 3일만 가주면 인정. 어떤 거요? 3일만 계속 가주면은 그 테마의 아. 그 논리로 사흘만 가주면은 예. 인정. 상당히 그 2차 전지 쪽에 대한 기대들이 많았는데 지난주 한 이틀 사흘 오르면서 지난주 후반에 좀 움직임이 좋았죠. 후반에 좀 움직이면서 그래 됐는데 그 석삼자 삼세판이 고비네요. 그래 지금은 이렇게까지 외국인하고 기관이 안 도와주면은 수급 측면에서 개인의 힘만 갖고는 이게 뭐 추세적인 상승으로 돌려세우기는 만만치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네. 뭐 분초를 다투면서 계속 숫자가 막 바뀌네요. 수급 그렇죠. 동량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예. 지금 어떻게 보니까 결국 송 대표님 오늘 모두에 말씀하신 게 이제는 한바탕 이렇게 출렁임은 있었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것도 이것도 트럼프 후보에 대한 어떤 암살 시도도 겪어봤고 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까지도 왔고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저기 남은 임기 다 채우겠다는 데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걸로 봐서는 제 짐작컨대 남은 임기 다 하려 하지 말고 지금 내려와라. 그리고 해리스 남은 임기 그냥 부통령이 그냥 대통령 대행으로 해서 하게 해서 훨씬 더 좀 TV 화면에 더 자주 나가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 그것만큼은 못 하겠다네. 남은 거 다 할란다 이런 것 같아요. 느낌이. 제 느낌은. 오히려 뒤에서 행정 열심히 하고 부통령은 그 선거하러 선거운동하러 돌아다니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뭐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예. 그 이래저래 결국 이걸 갖다가 더 가느냐 마느냐는 지난 말씀하신다시피 4월 중순 하순 그때처럼 1분기 실적 갖고 결국 랠리 더 가도 돼 했던 것처럼 결국 이번에 숫자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숫자와 전망. 숫자와 전망. 예. 근데 이 전망에 정치 변수에 대한 질문이 하나 더 얹혀진 거죠. 엄청 큰 변수가.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이대로 관세 또 내지는 대중 규제를 세게 할 때 너희들의 보관은 뭐냐라는 질문이 충분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컨퍼런스 콜에서 많은 질문이 그게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확률이 어느 정도로 지금 변하고 있나요? 뭐 그 가장 주말 동안 제가 체크해 보니까 한 61%, 제일 많이 왔을 때가 67 정도였었는데, 61 정도였고 아마 이건 또 지금 이번에 아마 업데이트가 이번 주에 되면 또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지금은 상당히 엄청 격차가 커 보이는데 어차피 미국은 결국은 아슬아슬한 소위 그 스윙 스테이트라는 네. 경합주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남은 한 몇 개월, 11월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7, 8, 9, 10, 한 4개월, 그러네요. 4개월도 안 남은 얼마 안 상태라서 남았어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지금 민주당과의 그런 경합주에서 승리, 지금까지는 확실히 경합주에서 바이든을 앞섰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랬는데 그것이 해리스가 올라오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을 거냐. 에 대한 포인트. 근데 결국은 제 경우에도 51대 49였었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은. 그래서 끝까지 한번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끝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다. 네? 아니요. 예. 이번 주 또 개인 소비 지출 발표도 있잖아요. 예. 연준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PC는 어찌 보면 PPI 발표가 돼서 이제는 워낙 그 사이에 많이 경제학자들이 틀려갖고 이번에는 잘 맞출 것 같아요. 네네네. 뭐 대략 한 2.6 뭐 이 정도 전후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예상 수준으로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정도고요. 오히려 이번에 또 트럼프가 인터뷰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 임기 때는 파월을 시진핑보다 더 큰 적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자르겠다면 엄청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말 바꿨잖아요. 이번에는 트럼프 파월이 옳은 일을 하면 자기는 그냥 임기 다 그렇죠. 선심 쓰듯이 임기를 다 마치게 하겠다.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끌어낼 방법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대신에
선거 때까지 금리 인하는 반대세 이 얘기를 그러게요.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JP 모건 CEO도 고려한다. 뭐 이거 재무장관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면 연준이 확실하게 그 남은 기간 동안 영향을 받을 거냐가 제일 우리 입장에서는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히스토리를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거의 한 70여 년 역사상 16번의 그런 17번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70여 년 역사상. 그중에 한 해만 빼고 2012년 제로금리 처음 내리고 한 해만 빼고는 매번 대선 있던 해에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했다는 거죠.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생각해보면 재임 지금 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도와주려면 금리 인하해야 될 만할 것 같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인상도 하고 인하도 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연준 입장에서는 확실히 자기가 말한 대로 정치 중립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움직였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남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다 기대하는 건 9월에 기본 시작을 해서 11, 12까지 제일 좋은 거는 3번 금리 인하는 걸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쨌거나 적어도 연준이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는 확실하게 자기 뜻대로 한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경제 움직임에서 일부 우리 투자자들은 뭐 지금 트럼프를 떨구기 위해서 연준이 이렇게 도와줄 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적어도 과거의 경험은 그런 일은 그렇게 딱히 눈에 보이진 않는다라는 그래서 한 번은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대한다는 것이 트럼프 때문에 겁나서 못 하거나 네네. 또는 해리스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과하게 금리를 인하하거나 뭐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좋아요. 예. 예, 저희가 영향받기 시작하면 이렇지만 달러는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최근에 네. 그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그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면서요. 때마침 이번 주 뭐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도 발표가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워런 버핏이 사랑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매달 예. 설문조사 하는데 이게 의미 있는 바가 뭐냐면 향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거냐, 당신네들의 전망이 뭐냐.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S&P 500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근 3개월간 확실하게 꺾여 내려오고 있다는 게 저는 이제 이게 의미 있다 보는데 지난 2년 동안 내내 우상향했거든요. 정확히 2년 전 7월이 바닥을 찍고 세계 경제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올라왔었는데 기대가 좋아질 거야 쭉 오다가 최근 3개월 동안은 둔화될 거야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상당히 좀 의미 있어서 이렇게 놓고 보면 지수가 강하게 우상향 가기는 현재로서는 최근에 이런 경제에 대한 그러한 투자자들의 전망은 좀 제동을 걸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식 채널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를 하는데 왜 경제 채널인가 생각해 보니 비슷한 채널의 위치는 다릅니다만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만 주식 많이 파는 데 비해서 우리가 미국 얘기 많이 하고 거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견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 미국 얘기하냐고 우리 얘기하기도 바쁜데 우리는 얘기할 게 없어요. 제가 봐서는 대표님 어떠신지 모르고 시청자분들 어떠신지 몰라도 우리 기업들과 우리 투자자분들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방치되고 아무 케어 안 받는 와중에 헤쳐나가고 있잖아요. 기업은 기업대로 투자자 지금 정치가 있습니까? 정책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중국 얘기도 할 거 없어요. 3중 전에 마쳤는데 이렇게 알맹이 없고 내용도 없고 시주석 안 보인 지 한참 됐고 또 무슨 이쪽에 내추럴 루머도 돌고 이런 와중에 미국 얘기 말고는 할 게 없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또 그만큼 미국의 그런 변수들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좀 안 되지만 금융 자산에서는 7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이렇지만 우리는 기본이고 유럽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다 영향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열심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